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멈춤 상태다라고 어떤 민주당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던데요.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사실 진지게 결정이 됐어야 되는데 뭐 매번 선거법 협상은 막판까지 미뤄지긴 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비례대표 의석 47석을 두고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이 둘 중에서 뭐 국민의힘은 뭐 그냥 병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지금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선거제도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네. 대통령이 원래 중대선거구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개념도 없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나서 김기현 대표가 뭐 의석 줄이자고 270석으로 해서 30석 줄이자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의 선거제도에 대한 개념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향도 없이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의석수를 줄일 수 있느냐. 줄일 수 없다라는 건 이제 드러난 거고. 아니 공론조사에서 오히려 늘리라는 게 국민적 여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대선거구제 할 수 없다라는 게 이미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권당은 자기 부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 대안으로 내세운 게 뭐냐. 지금에 있는 선거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자기들 편한 병립제를 가겠다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네. 이들의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선거 제도라고 하는 것은 역사와 대화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비례성과 공정성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선거 제도가 우리의 한국 정치에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림 없이 쉽게 얘기해서 땜빵으로 한 번씩 얘기했다가 지금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단계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당은 기존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소선거구제가 이 개혁하기가 쉽지 않겠구나라고 해서 소선거구제 유지하는 상태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래도 비례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창원에서의 연동형 문제를 그래도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것을 갖고 왔는데 지금 여야가 워낙 첨예한 상태이기 때문에 답보 상태이고 뭐 진전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어찌됐든 결론을 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도 뭐 예컨대 그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47석에 캡을 씌워서 24개, 23개 이렇게 해서 24개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경쟁을 하고 뭐 23개는 뭐 나머지 정당들에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상론적인 것 이상론적 같아요. 왜 주장이다. 그러냐면 여야 협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절대 들어줄 수 없는 문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 불가능한 것 같고. 그러면 그 어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인 분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예컨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를 했을 때 민주당에게 35석이 손해다. 뭐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는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저도 한번 봤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했는지 그 선거제도의 통계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대체적으로 갔을 경우에 민주당에게 손해가 되고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학자라든가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35가지는 아닌데 그래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당은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상인의 감각. 아니 그러면 우리가 저쪽은 이득을 보고 우리는 이득을 보고 우리는 손해를 보는 가운데서 그러면 윤석열 정권을 그럼 안정화시켜 주는데 우리가 오히려 기여를 하라는 얘기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선택을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러면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아니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우리가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은 현실적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막판에는 현실. 마지막은. 저는 내년 총선은 결정적인 게 뭐냐면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고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퇴행을 막는 국회의원 선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현실적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너무 이상론에 갔을 경우에는 그랬을 경우에 이도저도 아닌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역사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저는 그래서 마지막에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한 현실적 상인의 감각을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도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민주당이 병립형은 받아서는 안 되고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이탄희 합니다. 의원은 이상론자인 것 같아요. 이상론자다. 내가 그렇게 하면 이탄희 의원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하는 전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는 그 선거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거죠. 저는 그 문제를 냉엄하게 생각해야 된다. 여기 계신 장 기자님도 그렇고 여기 시청자분들도 저는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고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퇴행을 저지하는 선거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확실한 현실적 감각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탄희 의원은 지도부가 결단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건데요. 이탄희 의원은 왜? 아니, 저도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성정당 방지 법안을 했다고요. 그래서 지역구 30% 이상 내는 정당은 반드시 비례대표 30% 이상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을 냈기 때문에 저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맞고 유성정당 방지하는 게 맞는데 우리만 주장을 해서는 되냐 이거예요. 국민의힘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야 협의를 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는 없다 저는. 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제3지대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여러 정당이 나와서 경쟁을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오늘 진보 원로들이 진보정치 원탁회의를 구성하라는 요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는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퇴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제가 같은 반복적인 건데 그러니까 시민사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뭐냐면 민주당이 그래도 이 윤석열 정권에 저지하는 데 있어서의 선봉적 역할을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강론 들어가고 현실적으로 갔을 때 만약에 선거제도가 민주당에 불리한 쪽으로 가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연동형하고 유성정당까지 다 나올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포션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국민의힘이 이익을 보는 쪽으로 갔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문제냐 이거죠. 그거는 저는 같이 가는 문제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이탄희 의원이라든가 많은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선거제도의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국힘당의 이익만 들어가는 선거제도가 됐을 경우에는 그게 되겠느냐. 그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국민의힘은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 그런 양쪽이 다 똑같이 결단을.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국민의힘 도대체 내부가 국민의힘은 없는 거예요. 아예 그 비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당이 중대선거구제 얘기하고 의원수 줄이라고 얘기했다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냐면 현실적으로 소선거구제 자들 기득권 유지하는 가운데 병립제를 해서 쉽게 가자라고 하는 게 저 안에서의 얘기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 퇴보가 없었을 경우에 마지막 카드가 뭐가 있겠냐 이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이 어떤 고민인지 대변인께서 오시니까 정말 확실하게 이해가 확 되네요. 저는 현실적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해요. 마지막에는. 그거는 뭐냐면 윤석열 정권 심판이기 때문에.